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얼마 전 새벽 시간 부산의 한 1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에서 불이 났는데요. 당시 거동이 불편한 80대 어르신이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경찰이 13층에서 할머니를 업고 내려와 대피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지난달 15일 새벽 4시 반쯤 부산의 한 15층짜리 주상복합 건물 꼭대기의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곳곳은 검게에 그을렸고 집기들은 바닥에 나뒹굴며 난장판이 됐습니다. 거기는 잠자는 직원도 없고 텅텅 비어 있는 상태인데 불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소방차가 와서 바로 불을 끈 것 같아요. 불이 난 시각 아래층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집집마다 대문을 두드립니다. 문 뒤에선 보행 보조기를 끄는 노인이 힘겹게 걸음을 떼며 나오고 결국 남성은 이 노인을 업고 비상구로 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86세 최순자 할머니는 이름도 소속도 알지 못하는 남성의 등에 업혀 이곳 13층에서 1층까지 대피했습니다. 10분여 뒤 1층에 도착한 남성은 그제서야 할머니를 바닥에 내려드립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부산 북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36살 김동희 경사. 주민을 대피시키던 김 경사가 13층에 혼자 사는 할머니가 계신다는 말을 듣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연기가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주무시는 분 혹시라도 잘못될까 봐 이제 계속 두드려 가지고 대피하라고 해가지고 문 두드리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건 최 할머니의 손자와 요양보호사가 경찰청 홈페이지에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입니다. 어디서 날라왔는지 덩치 좋은 사람이 왔더라고. 가방 끈만 딱 검어지고 이것더라고. 할머니 손 넘어 할머니만 가는 게 아니고 나도 갑니다 하면서 맛있는 거라도 사주고 싶죠. 늦가기로 경찰에 입문한 김 경사는 당연한 일을 했다며 끝까지 카메라 앞에 서기를 마다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정치 혐오가 심해지고 무당층도 역대급으로 늘자 정치권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념을 보기보다 이익을 주는 정당에 투표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면서 여야 모두 민생을 외치며 골목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부산경찰청장을 만나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전세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에서도 조치를 또 하고 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희들이 또 힘을 모아서 정말 부산이 좀 더 이런 부분들에서는 안전할 수 있는 그동안 산업은행 이전과 엑스포 유치 등 주요 현안 대응에 집중해왔는데 앞으로는 골목으로 향합니다. 자잘한 민원들도 모두 들어주고 해결하면서 여당 프리미엄을 총선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입니다. 무당층이 크게 늘고 이념보단 이익에 투표하는 20, 30대의 표심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일찌감치 민생에 초점을 맞추고 벌써 골목에 나가 있습니다. 10만 시민 인터뷰에 나서 민원을 듣고 공약도 새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특히 민감하다는 점 등 세대별 특징을 파악해 자연스럽게 당원 가입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민생을 챙기고 또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좋은 공약들과 정책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승기를 잡는 데 결정적인 전화 여론조사 대비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가 활발히 진행될 때 전화를 놓치지 않도록 전화 대기 인원을 미리 정해두는 지역도 있을 정도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소수 정당들도 후보자 선출에 속도를 내는 등 총선 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임무 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의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가 배상공제 제도입니다. 하지만 소방관이 일부라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소송 비용을 환수 조치하기 때문에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했다고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소방청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희 KNN은 임무 수행을 하다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이 이 배상공제 제도를 통해 소송 비용을 지원받지만 재판에서 질 경우 소송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문제점을 보도했는데요. 이로 인해 우리 소방 조직이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말할 정도로 현직 소방관들의 상실감은 컸습니다. 늦었지만 보도 이후 소방청은 문제가 되는 배상공제 제도를 고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행정배상공제제도. 문제가 되는 조항은 특별약관에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유죄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즉 소방관이 재판에서 지면 비용은 전액 환수됩니다. 소방관이라는 직업 자체가 잠재적 위험에 많이 있는 직업인데 조금 그런 것까지라도 조금 책임을 져줬으면. 문제는 대다수 소방관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형사소송에서 유죄를 받으면 하나도 배상을 안 해주네. 그럼 나 어떡하지? 이렇게 놀라는 직원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KNN 보도 이후 소방청은 과실범 가운데 처벌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협의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소방청에서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남소방본부에서도 소방청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여 모든 직원들이 직무 수행에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도 내부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반쪽짜리 배상공제 제도가 시행 2년여 만에 개선될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화훼 농가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꽃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화환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화훼 농가 밀집 지역인 경남 김해에서는 꽃소비 촉진을 위한 대규모 꽃축제가 열립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우스 한가득 형형색색의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농가는 1년 중 꽃이 가장 많이 팔리는 시기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화훼단지 농장들은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소비 시장이 얼어붙어 팔로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애써 수확한 꽃은 경매장에서 유찰되는 일도 늘었습니다. 자재비만 들어가니까 공판장 갖다 주고 팔아줘야 되는데 아니 팔로가 없다 보니까 계속 적자에 적자를 누적을 안고 가는 거죠. 꽃 소비가 크게 줄어든 데다 내수 시장의 상당 부분을 중국산 조화가 점령했습니다. 축화와 근조 화환의 경우 재사용되는 사례까지 더해져 농가의 어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새로운 디자인의 화환도 등장했습니다. 기존 3단 화환이 아닌 꽃바구니 디자인으로 행사가 끝나면 방문객이 꽃을 가져갈 수 있는 화환입니다. 재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꽃들을 소비를 계속 시키다 보니까 수익에도 이익이 되고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좋은 이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국내 최대 화훼 농가가 밀집한 경남 김해에서는 대규모 꽃축제도 열립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화환 작품을 선보이는 경진 대회와 축하 공연, 체험 프로그램과 무료 꽃 나눔 행사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화훼 농가들을 또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소비자들한테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우리 화훼가 좀 널리 홍보될 수 있고 또 신한 사업이 더 홍보되고 또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8회째를 맞는 김해 꽃축제는 오는 11일부터 나흘 동안 김해 대동 생태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오늘 0시 20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일 오후 10시 이내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폭파하겠다는 게시글이 올라와 경찰이 특공대를 동원해 사저 주변을 수색했습니다. 게시글을 확인한 대통령 경호처와 경남경찰청은 폭발물 탐지견과 특공대를 동원해 오늘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내외부와 평산마을 주변을 검색했지만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글이 서울 관악구에서 올려진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글 작성자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부산 영도구 등굣길 초등학교 사망사고와 관련해 부산시와 부산교육청, 경찰이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새 기관은 최근 합동 TF 회의를 갖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위험 통학로 구간에 등하교 시간 차량 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이달 중으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산과 독일 제2도시 함부르크가 항만 재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부산시 컨소시엄과 부산항만공사, 함부르크 유한책임회사는 어제 하펜시티 공사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양측 항만 재개발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양측이 도시재개발지역 문화행사와 예술전시회, 축제를 교류하기로 하고 올해 9월 부산국제건축제에 하펜시티의 공식 참여도 논의했습니다. 동아대 등 부산 경남 9개 대학이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대상에 추가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아대와 동명대, 동서대, 동의대 부산 4곳과 창원대와 창신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 한국폴리텍대학 경남 5곳 등 전국 104개 대학을 1,000원의 아침밥 참여 대상으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지난 3월 20일에는 부산대와 부산카톨릭대, 부산외대, 해양대, 경상국립대 등이 이미 사업 대상에 선정돼 부산 경남의 1,000원의 아침밥 사업 대학은 모두 14곳으로 늘었습니다. 내내 날씨가 아쉬웠던 연휴가 끝나갑니다. 다행히 어버이날인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는데요. 부산과 거제에 발효된 강풍주의보는 내일 새벽에는 해제가 되겠습니다. 비구름이 찬 공기를 데려오면서 오늘 많이 쌀쌀했는데요. 내일은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내륙을 중심으로는 5도선 안팎으로 꽤 춥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다는 점 염두에 두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경남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대기질 역시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7도 정도 낮겠는데요. 내륙 지역은 꽤 춥겠습니다. 반면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5도에서 10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최고 창원과 거제는 21도, 밀양과 창녕은 22도가 예상됩니다. 부산도 낮 최고 20도, 김해와 양산은 22도선 보이면서 평년 기온을 밑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먼 바다를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기온도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큰 일교차 염두에 두시고요.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